자, 41번까지 왔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단어는 살짝 쉬어가는 페이지죠.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법률 요소만 만납니다. 그래서 쉬어갑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답이 보여야 됩니다. 계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전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여야 한다. X. 자, 1번이 답이라면 공부하겠습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에는 계공사 또는 최신관서가 포함된다. 5. 자, 이 단원에서 어쩌면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올 때가 이거죠. 예치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치 명의자가 우리 법의 1. 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이름으로 계약금 등을 맡기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쫙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걸 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예치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인데 어떻게 암기한다? 계, 공, 은, 신체를 보전한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때 공이 뭘까요? 공제사업자, 은,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그리고 저는 전문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거기 예치 명의자는 계공사 또는 최신관서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니까 요거 하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치 명의자가 누굽니까 하면 계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계, 공, 은, 신체 보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내는가 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법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소공사 이름으로도 맡길 수 있다. X죠. 여기 소공사는 없잖아, 지금. 그죠? 요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계, 공, 은, 신체 보전해라. 이 사람들 이름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맞죠? 3번 예치기관에는 금융회사,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고 등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면 되고 4. 계약금 등을 계공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5번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서를 줄 것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자, 근데 이걸 시험에 낼 때마다 예치 명의자를 예치 기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예치 기관 적어놓고 X.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42번 중개보수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1. 계공사의 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중개 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발생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수수료 받을 권리는 언제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중개 계약 시 발생하는 거예요. 중개 계약이 뭐였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은행과 계공사 사이의 계약이 중개 계약이죠. 그때 발생합니다. 이 계공사는 권리 이전 의뢰인, 자, 이전에 동그라미 놓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중개를 하다 보면요, 아파트다, 토지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거 한번 떼봐야 되겠죠. 그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다? 이전하는 자. 그래서 거기 이전 딱 잡으셔야 돼. 이거를 취득으로 시험에 내고 싶어진다고. 그죠? 자, 3번. 주택의 보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쌍방 합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결정합니다. 자, 틀린 것 3번. 4. 주거, 상업, 그러니까 주상 복합 건물이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줄 것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데 이거를 2분의 1을 초과하면 미만이면 이렇게 많이 걸어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초점을 딱 걸으셔야 됩니다. 5번 거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곱하기 1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안 되면 월세 곱하기 얼마? 70이었죠. 어쨌든 지금 질문은 맞습니다. 자, 43번. 지금 42번 문제를 바탕으로 43번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시다. 틀린 거 찾으시오. 시작. 자, 43번 틀리는 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개공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쌍방 당사자 X 취득하는 자한테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 42번에 2번하고 연결하면 권리관계는 누구? 이전하는 자. 지금 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 그 두 가지가 계속 돌려서 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걸로 체크했고 2, 3, 4, 5 잘 읽으셨습니까? 특히 원래 3번 잘 봐야 됩니다. 교환이 나올 때가 되었고 교환 계약은 물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큰 동그라미 맞고 5번도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을 동그라미 합니까?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을 동그라미 합니까? 매매와 임대가 동일계에 이루어지면 동일 동그라미. 결국은 동일이 3번이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항상 잡으셔야 되고. 44번 갑시다.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전부 다 판례들인데 많이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유효한 당좌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개공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위법이다. 맞죠? 그러니까 당좌 수표라는 것은 지금 받으면 한 달 뒤에 결제가 되는 건데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 처리됐대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초과 금품으로 처벌한다. 그 뜻이에요. 수표를 받았을 때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5. 2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줄 걸까요?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줄 닦고 놓고 옆에 일부 무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가 적용되는데 자 원래 수수료를 2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았대. 그럼 이걸 초과해서 받았잖아.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200원 기본이고 1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초과 부분을 무효라고 보겠다 이 뜻이에요. 초과 부분을 무효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300만 원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다. 일부 무효가 적용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권리금은 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권리금은 보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사무소를 등록하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거친 행위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제 X예요. 그죠? 아까도 살짝 지나갔죠. 앞에서.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면 위반이지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하지 않은 자 무등록업자니까 나쁜 놈이니까 처벌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죠. 틀린 것 4번. 5. 개공사가 중개보수를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맞다.
여러분 수수료를 왜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표를 잘못 봐가지고 많이 받았다. 그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처벌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45번 계산 문제 하나 갈까요?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인각과 임차인을 사이의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을 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그럼 한쪽으로부터 받는 거다. 그죠? 갈로 열고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은 있다. 그럼 우리 말로 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주택으로 보니까 매매는 얼마? 0.5%. 왜 0.5%라 그랬죠? 오피스텔이니까 0.5. 그러면 매매가 0.5면 임대는 0.4를 찾아내셔야 되고, 자,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가 30이죠. 3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으로 하는데 기간 2년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자,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 3,000 합이 얼마? 4,000. 5,000이 안 되네. 5,000이 안 되면 합은 더 하라 그랬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70 하면 37이 21 합쳐서 얼마? 3,100만 원으로 계산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때 매매는 0.5, 임대는 얼마? 0.4. 그러면 4, 1은 4, 4, 3, 12, 12만 4천 원인데 둘 다 받으면 뭐 24만 이렇게 나오는데 갑으로부터 받는 것은 했으니까 답이 5번에 있는 12만 4천 원.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술 계산 문제는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6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했답니다. 자, 동시에 했을 때는 뭐만 계산한다? 매매만 계산한다를 알아야 되고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죠? 자, 조건 그때 매도인 매수니까 매매 계약은 얼마? 매매 대금 5억. 그 다음에 임대차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억으로 계산합니다. 밑에 조례의 기준 5억에서 7억 미만은 얼마다? 0.5%. 그러면 5억 곱하기 0.5% 하니까 5, 5, 25, 250만 원. 그런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었다. 그죠? 답은 몇 번? 3번 500만 원. 그렇게 갑니다. 자, 46번 문제에서는 잡아야 될 거.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일어나면 매매만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던 문제입니다. 자, 47번 또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금지행위 반드시 출제가 되고 여러분한테 암기표에서도 암기시켰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죠? 거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인데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도 3년에 3,000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유도하거나 방해하면 3년에 3,000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직접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3년에 3,000의 금지행위입니다.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할 때 직접이죠. 자, 1번부터 답으로 돌았으니까 2, 3, 4, 5 당연히 금지행위가 아니고 거기 보시면 3번 법인인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컨설팅 행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중개가 아니니까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 그래서 초과하여 이런 말이 들어오더라도 금지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나머지는 되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을 운영한다. 이거 금지하지 않습니다. 안마 시술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까지도 우리가 전달했죠. 자, 48번 이제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됩니다. 중요 문제. 금지행위 형벌이 바르게 연결된 것. 시작. 그러니까 이거 금지는 3년에 3,000, 1년에 1,000 이걸 묻고 있는 거죠.
48번 가겠습니다. 연결이 바른 것은 몇 번? 3번.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투기 조장행위 얼마? 3년에 3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 수정합시다. 1번. 두째 줄에 직접 거래 얼마? 3년에 3천. 2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딱 들어오면 얼마? 3년에 3천. 자, 4번 두째 줄에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유도하면 얼마? 3년에 3천. 5번. 개공사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부당한 표시로 들어가면 거기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어쨌든 1년에 1,000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바른 것은 3번 들어갔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암기로서 점수 받는 겁니다. 49번 개공사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한다 그랬죠. 자, 교육 딱 들어오면 세 가지 딱 잡으셔야 돼. 무슨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다.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개공사, 소공사, 법인의 임원, 또 뭐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업을 한 자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하나 빠지는 건 누구? 중개보조원만 안 받아요. 중개보조원은 뭐를 받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교육 대상자 하나 딱 잡고,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때 시간이 제일 어려운데 시간은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중개보조원에게 하는 직무교육은 제일 짧은 거예요. 몇 시간? 3에서 4시간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럼 연수교육은 3, 4, 12 잡아놓고 12에서 16시간 이렇게 암기하죠. 그 다음 12 더하기 16 얼마? 28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 그래서 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헷갈리니까 시험지상에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번은 여러분 하나 풀어봅시다. 자, 교육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시오. 시작. 49번 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 몇 번일까요? 3번. 이건 찾아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시간. 연수교육 얼마죠? 12에서 16시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굳이 고친다면 직무교육은 이랬으면 3에서 4시간 되겠죠. 자, 그럼 틀린 거 3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꼭 여러분이 새기실 것 이런 교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연수교육밖에 제재가 없습니다. 요거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교육하는데 안 받으러 오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나머지들은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유념하라고 많이 전달했죠. 자, 그래서 49번에 5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아주 잘 나옵니다. 자, 50번 교육의 총괄 문제 같이 갑시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기억. 소공사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OX. O.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까 1년 안에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 O. 연수교육의 내용에는 법 또는 제도의 변경이 딱 들어간다니까요. 변경에 동그라미 놓고 O.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연수교육은 변경만 찾아내시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낸다. 그렇게 공부했죠. 5. 디귿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등록관청도 포함되고 교육 대상자에는 소공사와 보조원이다. X. 소공사 때문에 틀렸죠. 자, 디귿 X.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에 관한 장소 등을 통지하니까 O예요. 자, 그러면 교육에 관해서 숫자는 이거밖에 없어. 연수교육은 숫자가 뭐 하고 논다고요? 2하고만 놀아. 2개월이 되기 2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연수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숫자가 뭐하고 논다? 2하고만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얼도 O. 미음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여러분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디죠? 거기 대학이잖아. 대학. 그죠?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 대학은 무슨 기관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O.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51번 참 너무나 많이 했고 또 너무나 잘 나오는 지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취소 사유는 100% 알아야 된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양대로 부정을 어떻게 징하게 하면, 심하게 하면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양이 뭘까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정지받은데 뻐적뻐적이라고 쓰면 바로 취소예요. 징이 뭐였지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전달해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51번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아니면 X 하시고 시작. 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몇 개인가 기억, 양도되어 자격 취소 동그라미, 소공사가 이중계약서 작성 옆에다가 자격 정지, 디귿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받았습니다. 취소됩니다. 양대 부정 징이죠. 동그라미, 소공사가 인장을 미등록하면 옆에다가 자격 정지. 자, 이제 자격 정지 중에 뻐적뻐적은 빠졌지만 중개 업무를 하는 소공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소공사 이중소속 자격 정지입니다. 이인설설할 때 이중소속.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합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자 놔둬도 안 되겠죠? 취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소공사가 시세를 조작합니다. 시세 조작 옆에 금지행위 적어놓고 금지행위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자, 그럼 51번 답은 1번으로 가지만 개념 그거 중요한 것들이니까 하나하나의 의식을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52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격 취소는 100%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52번 여러분 틀린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자, 52번 틀리는 거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 4번. 자격 취소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분실했습니다.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X, 구두 X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자, 다 맞습니다. 맞는 걸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개과천선하셔야 됩니다. 특히 2번.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양대부정 징할 때 징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받아야 돼.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5번은 뭐 읽거나 마나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자, 52번 이런 문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자격 취소에 관련된 사유, 그 다음에 52번 절차, 이거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하시고 53번 넘어갑시다. 자, 53번 중개사법령상 자격 정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를 공부했다면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격 정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공사가 이인을 설설개개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이인 설설개개금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틀리는 것 찾아갑시다.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줄 것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정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꼭 새기셔야 됩니다. 맞고 2번 등록관청이 소공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옆에다가 웃긴다 적으셔야 돼요. 자격 정지나 취소는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2번 X.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당근, 그죠? 교부한 사람만이 합니다. 4.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해소 등을 참작하여 정지기간의 얼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해 줍니다. 5번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정지에 대한 가중 처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얼마를 넘어갈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들어왔고 이 자격정지에서 제일 어렵게 물을 때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중소속을 하는 자가 하루를 위반한 자도 있고 1년을 위반했는데 똑같이 6개월 내려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고 기준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준다 하는 지문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자, 그때 이제 기준이 얼만데 이거를 물어 들을 때가 이 단원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얼만데를 어떻게 공부시켰는가 하면 뭐는 기준이 6개월이고 3개월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공부하면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준은 하면 이인설설 계계금의 2가 6개월짜리예요. 이게 이중소속이. 그 다음에 여기 2 돼 있으니까 뒤에도 2개 있다를 저절로 일려주는 거예요. 뒤에도 2개 있다. 요거 얼마짜리? 6개월짜리.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3개월짜리예요. 그래서 3개월짜리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 붙여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순서는 다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험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묻는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자, 이인설설 계획금 됐고, 그럼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요거 기준이 6개월이죠. 그럼 6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6개월에 2분의 1 보태면 얼마? 9개월 되겠죠. 6개월에 2분의 1 까면 3개월 되겠지.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여기 3개월짜리 기준도 있잖아. 그럼 3개월짜리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주니까
3개월에 2분의 1, 15일 못하면 4개월 반까지 내리고 까주면 1개월 반까지 내릴 수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라는 문제를 물을 때를 대비해 놔야 됩니다. 기준도 많이 공부시켰습니다. 자, 이제 54번 사무소 개연수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자, 반드시 100% 시험 나오는 거 절대적 취소. 그렇게 공부하셨고,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는 이렇게 공부했죠. 등록 관청이 취소시키러 오면 여러분들은 취소시키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사양이 몸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뭐 절대적 취소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약을 한 개 확 주든지 하여튼 취소시키러 오는 놈한테. 그래서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자, 그리고 물어봅시다. 결이 뭐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취. 사가 뭐지요? 사망하거나 해산.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허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허위. 여러분 허위가 나오면 거짓, 부정 이런 같은 말이잖아. 허위, 거짓, 절대적 취소. 리가 뭐죠?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인데 왜 리로 했는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남조선은 이중소속이고 친한 대로 읽으세요 그랬죠. 사가 이중등록사무소입니다. 강남에서 등록한 자가 서초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이 뭘까요? 양도나 대여하면 이런 그림으로 가라 그랬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그러니까 합의 업무 정지 몇 번? 1년에 3번 받으면,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정이 뭐지요? 정지 받은 자가 꺼적꺼적 일하면. 자, 지금 이제 절대적 취소를 지금 문제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절대적 취소를 열심히 공부하고도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고. 절대적 쫙 뽑아내면 나면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4번 절대적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는 몇 개인가? 그거 몇 개 찾지 말고 옆에다가 상치다, 절치다 아는 데까지 한번 적어봐요. 기억부터 이엇까지 문제가 많죠. 요거 절치, 상치, 시작. 그래서 틀리는 게 발생하거든. 그 틀리는 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전체를 다 가겠습니다. 기억, 등록 기준 미달, 옆에 상, 취 돼 있어야 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허위 딱 돌았잖아요. 절취, 등록관청 지역 외의 물건을 중개했다. 여러분 강남에서 영업하는 자가 강남 외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자체가 아니지. 여긴 절치 상치 적으신 분은 개과천선하셔야 돼요.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점 딱 찍어놓고 개공사가 이중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있죠.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거 상취입니다.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거 상취. 자, 이중소속 결사허리 할 때 리중소속은 절취. 계약서 보존 5년간 해야 되죠. 안 하면 6월에 정지입니다. 서에 관련되는 것 6월에 정지. 자, 개공사가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니까 상취.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합니다. 절취.
결격 사유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다. 그럼 2개월 안에 해소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취. 업무 정지 중인 자가 뻐적뻐적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절취.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합니다. 6월에 정지.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막 정보 올리는 사 있죠. 6월에 정지. 그래서 54번은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 문제만이라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55번 또 이래 들어왔잖아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즉 상대적 취소가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1. 개공사가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합니다. 옆에 금지행위라고 적으셔야 돼요. 적었습니까? 금지행위 이꼴 상취. 그래서 상취를 이렇게 금지행위를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2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 업무 보정 설정하지 않으면 상취.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면 위에 있었죠. 상취. 4.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게 뭐죠? 상취. 그 다음 5번 전속중개계약 시 국토교통부에는 전속중개계약서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다?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서는. 자, 그럼 이제 답은 일단 5번이 됐는데 이 4번을 자꾸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1년에 3번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다. 지금 아까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절취인데 3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또 다시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게 왜 상취입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4번에 1년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다. 그 말은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받았으면 끝났어요. 3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과태료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업무 정지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없어.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나오면 뭐게? 상취.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이러면 정지가 3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요때는 뭐로 간다? 절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정지나 3번 받는 모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1년 이내에 정지 한 번 받고 과태료를 2번 받았어. 자, 이 그림도 1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없어야지. 다시 뭐 받으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더 나오면 뭐게? 상취.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취. 자,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정지 과태료 이런데 과태료부터 먼저 받아도 되잖아. 또 과태료 받을 수도 있잖아. 정지 받을 수도 있고. 이게 3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없어. 아직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취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정지에 과태료면 뭐게? 상취. 과태료 정지 받으면 뭐게? 상취. 그럼 이 그림을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정지가 3번 보이면 무조건 절취. 아무리 복잡하게 흘러가더라도 2번이면 상취. 그래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55번 내려갑니다. 했고. 자, 56번. 개공사의 업무 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를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할 필요는 없다. 5. 청문은 언제 하죠? 취소할 때만 청문합니다. 5.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 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5. 3번.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5. 4. 업무 정지는 가중하여 처분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X.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번 업무 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 자, 5번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소멸시효 하면 뭐? 업무 정지 3년. 그거 꼭 암기하시고. 자, 그럼 이제 답은 4번으로 돌았는데 뭐 기준이 6개월이다, 뭐는 3개월이다가 지금 오 하고 지나가지만 이걸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56번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요. 6개월의 업무 정지에 기준 6개월짜리가 4개다. 이거 기억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기준 6개월짜리 4개. 자, 기준 6개월짜리 4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14가지나 되는데 뭐는 3, 3, 6, 3, 6, 3 무슨 수로 여러분 다 암기하시겠어요?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기준 6개월짜리 4개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기준 6개월짜리 4개는 2월달 수업할 때부터 시험 치는 10월달까지 8개월 동안에 4개만 암기하면 되니까 2달에 1개씩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이제 18월까지 왔으니까 3개는 돼 있겠죠. 이거 2달에 1개씩 암기 안 한 이 부분은 나쁜 학생이에요. 아주 나쁜 학생, 암기 안 하시는 분. 집에 가서 저를 하여금 술푸게 하는 학생이에요. 밤마다 술푸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6개월짜리 기준 4개는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준 4개 노래 제목이 뭐였죠? 1등을 결정한다. 요 4가지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1등을 결정한다. 지금 암기표 몇 번에 있죠? 업무정지 사유. 32번이죠. 자, 업무정지 사유 32번에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32번 중에 제일 밑에 보면 기준 6개월짜리가 몇 개? 4개. 제목이 뭐다? 1등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1등 결정 4가지를 암기하시면 합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라 그랬고, 그 1등 결정 4개짜리는 그 위에 진한 글씨로 4개를 넣어놨죠. 그거 4개만 잡으시면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찾아가는 길은 가르쳤으니까 다시 56번 문제 봐요. 56번 문제 2번에 정보망의 거짓 정보 정에 동그라미 놓고 1등 결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 그 다음 3번에 확인 설명서 보조는 1등 결정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3개월짜리예요. 그럼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을 안 잡고 따라하면 뭐는 6개월, 뭐는 3개월 어지럽다. 절대로 어지럽지 않는 거. 1등 결정 4가지만 이해해 놓으면 된다고. 그죠? 가장 어렵게 나올 때가 이렇게 나올 때가 제일 어려워요. 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솜씨를 기준으로 해서 57번도 한번 풀어봐요. 1등 결정이 해결되면 57번도 해결이 돼요. 자, 업무 정리를 할 수 없는 거 찾으시오. 시작. 자, 57번도 당연히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4번인데 봐요.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결코 몇 번 받았죠? 3번 받으면 절대적 취소인데 업무 정지가 더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는 내가 암기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내가 몰라도 답이라도 확실히 알면 하나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찾아내셔야 돼. 57번의 답은 4번. 자, 58번 행정처분의 성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여기 짚어야 될 거 있죠. 1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개설 등록과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성계할 때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요. 하여야 한다. 줄 탁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2번 폐업이 1년을 초과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되더라도 재등록 개공사에게는 다시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맞다. 업무 정지는 몇 년 지나면 안 한다고요? 1년이 지나면 안 해요.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개공사에게 한 과태료 효과는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잖아요. 이보기 할 때. 그 효과는 처분일을 줄 것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기하는데 이 처분일을 내내 문제 내고 싶을 때 폐업일로 잘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밑에다가 폐업일 X 적으셔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기한다. 4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결격기간이다. 아까도 살짝 했지만 자,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은 한 번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영업 못해요?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상식적이잖아. 한 번 취소시킨 놈을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3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폐업을 6개월 했어요. 6개월 뒤에 다시 들어오면 그 6개월은 빼고 2년 6개월만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합의 3년을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무슨 사유를 공지한다? 폐업 기간을 공지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4번. 자, 그럼 다 맞으니까 5번 들어오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경호사에 대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X 3년이 지나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업무 정리는 몇 년? 1년이 지나면 할 필요 없다. 그게 성계에 대한 다죠. 틀리는 것 5번 정리했습니다. 자, 59번 또 좀 쉬어가는 페이지죠. 협회편이 접어드는데 협회는 문제도 단조로운 데다가 범위가 작아요. 근데 매년 한 문제를 낸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1. 개공사는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자, 여기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거. 협회는 누가 설립한다? 개공사는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원이나 소공사는 협회 가입하는 사람 아닙니다. 개공사는 됐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그랬잖아. 그죠? 밑에다가 사단법인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했는가 하면,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이니까, 협회는 개공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5. 2번 협회의 설립 절차로서 최초 발긴 6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고 300명 이상이 창립 총회의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돌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고 협회를 만들 때 숫자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첫 번째 300명이 발기를 합니다. 야,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하나 만들자. 300명이 발기를 하면 600명이 총회를 엽니다. 처음으로 하는 총회를 창립총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600명이 모여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라. 이렇게 구질구질한 숫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회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 숫자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300, 그곳에 2배, 600, 그 다음 120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반대로 했으니까 틀렸고 3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것도 또 반대로 따라올까 봐 이렇게 가르쳤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시 지부, 시도에는 지부니까 강남에서 왔으면 강남구 지회 이렇게 되니까 그 글자를 적어놔라 그랬죠. 만약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경기도지부 이래 적어놔야 돼. 시도에는 지부니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 그 말귀를 기억하시면 이제 여기 따라오겠지 그죠? 그래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4번 협회는 회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할 수 있고 5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누구에게 승인받는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사항이니까 협회는 누구하고만 놉니까?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로 협회는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60번 틀린 것. 협회 공부 하나 하셔야 되겠습니까? 틀린 것 하나 찾으시오.
자, 60번 협회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몇 번일까요? 3번 새기셔야 됩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자, 책임준비금은 사고가 언제 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를 책임준비금인데 100분의 10은 10인데 총 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1, 2, 4, 5 다 맞겠죠. 근데 5번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걸 반대로 해요. 국토장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면 검사할 수 있다. 이러다 가면 틀려요. 그래서 협회는 전부 누가 잡고 있다? 국토장관이 잡고 있다를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5번 유념하실 것. 자, 61번까지가 협회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고 점심시간 할 겁니다. 자, 61번 여러분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자, 61번도 협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틀리는 거 몇 번? 2번인데 이 2번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7개가 있다가 다 없어지고 지금 1개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라는 것도 중요하고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딱 이 조문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암기하신 분한테는 2번에 틀린 걸 찾아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 유념할까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공제금의 줄 걸까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아까 좀 전에 책임준비금은 얼마였죠? 100분의 10이었다면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100% 물어주지 누구는 60%, 누구는 70% 이렇게 물어주면 안 된다고요. 100분의 100 구분하시고. 자, 나머지는 다 됐죠. 5번도 맞는데 시도에는 지부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있으면 두고 안 두면 안 둬도 되니까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라고 위에 문제에서 지나갔어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5. 4번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은 참석해야 되고 시도에서는 몇 명? 20명. 그거 숫자 기억하라 그랬고요. 마지막 5번 협회의 설립은 공인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중요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실 시계가 1시 20분입니다. 교실 시계 기준으로 딱 1시간 뒤 2시 20분에 다시 오후 수업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62번부터 점심시간 하고 뵙겠습니다.